네, 저금리 시대 확실한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거진의 윤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한 단계씩 뛰어넘는 뜀트령 인간. 그리고 이기든 지든 간에 내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항상 뒤를 돌아보는 바둑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자, 뜀트령 인간은요, 일과 업무를 너무나 중요시한 나머지 나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는 반면 바둑형 인간은 이 복기를 통해서 늘 뒤를 돌아본다고 하는데요. 자,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은 실패에 취약할 수밖에 없지만 복기를 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잘 버텨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실패에 조금 더 의연하고 또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한다고 하는데요. 자,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뜀틀보다는 이 바둑형 투자로 내가 어떤 유형의 투자를 하는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화요일은요, 이분과 함께 부동산 시간 여행을 하는 날이죠. 바로 한국토지자산개발의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좀 부동산 이슈 중에 고령화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이 고령화 때문에 일본의 부동산 시장에 붕괴가 찾아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표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 86년부터 90년대까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22.1%라는 매년 연평균 22.1%라는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갔던 거죠. 그래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승률이 있었는데 반해서 우리는 매년 22.1%라는 그런 상승률까지는 전혀 하지는 못하고 소폭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와 일본이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원주택 위주. 우리나라는 아파트 위주 이런 식으로 매우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간다. 이건 뭐 조금 다른 얘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이 되면 65세 인구가 14%가 되면서 고령화 사회로 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가더라도 일본과의 다른 방법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동산 버블이 온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이 과거의 부동산 투자를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이죠. 자,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시간 여행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부동산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죠. 서울 6223-9988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신재민의 부동산 여행, 시간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첫 번째 문제로서는 모의 투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모의 투자 중에서 두 가지의 토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장 환호하던 제주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주도로 가볼 텐데 2006년도에 여러분은 두 가지의 토지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토지는 2006년도에 영어교육도시라는 개발지구 인근에 있는 토지가 하나 나와 있는 상태였고요.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영어교육도시에서 근접해 있고 두 번째로 신도시에 구도심이죠. 구도심, 모슬포 구도심에 대략 6km 정도 근접해 있는 그러한 도시였고요. 두 번째 B토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위쪽에 보면 한림이라는 도심에서 대략 5에서 6km 떨어진 그러한 도심에 떨어진 위치에 있는 두 가지의 토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첫 번째 A토지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해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B토지 같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시의 한림읍에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A토지 같은 경우에는 제주
영어 교육 도시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계획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NLCS나 BHA, KIS 등의 국제학교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다양한 위락이나 휴양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똑같이 계획관리 지역이었고 지목은 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토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06년도에 여러분은 토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내려간 상황이었고 하나는 이런 호재 주변에 있는 토지, 하나는 호재보다도 도심에서 5km, 6km 떨어져 있는 어차피 이건 똑같은 입장이라고 봤을 때 두 가지의 고민 중에서 여러분이 심각하게 어떤 토지를 구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평당 가격을 좀 알려주세요. 네. 얼마나 있나요? 네. 평당 가격은 둘 다 동일하게 10만 원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2006년도에는 사실 제주도에 대한 이슈가 크진 않은 상황이었고요. 2006년도에 제주도라고 할지라도 오른쪽 혹은 아래쪽 이렇게 인기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평당 10만 원에 이런 토지인데 A와 B 중에 어떤 토지를 선택해야 될까? 과연 당신의 선택은 어디? 둘 다 일단은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그리고 네. 딱 봐도 이제 호재가 A가 훨씬 많잖아요. 저도 이제 강의를 듣다 보니 내공이 쌓였기 때문에 이번 네. 문제 자신 있습니다. 이번 네. 문제는 당연히 A! A. 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선택이 되셨습니까? 그럼 한번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과연 결과는 결과는 오! A 토지입니다. 네. A 토지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제주도라는 곳이 공시지가 상승률이 1위라는 것은 2016년도에 공시지가 상승률이 1위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제주도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호재가 있는 곳 주변인가 혹은 호재가 없는 곳 주변인가 그것에 따라서 차익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호재가 어떤 호재인가 하면 교육열 호재일 수도 있겠죠. 또한 입지시설 호재이기도 하고 관광지 호재로 인해서 이런 세 가지의 삼박자에 덩달아서 이렇게 호재 주변은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A 토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농사를 짓는 것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주변에서 알록달록한 것, 제가 강조하는 알록달록한 영어 교육 도시가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서 물론 계획 단계에서 모든 것을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나오고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토목이 진행되면서부터는 이 계획에 대해서는 뒤바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어교육 도시에서는 2011년도에 실제로 국제학교 캠퍼스가 3개나 오픈을 해놓은 상태고 심지어 주변에 보면 우주박물관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신화역사공원까지도 이렇게 주변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등장을 하게 된 경우였는데요. 실제로 B토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살펴보게 되면 알록달록한 것이 이쪽 구도심에서밖에 알록달록한 것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한림읍이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구도심을 기점으로 도심을 이제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되죠. 구도심을 기점으로 이런 점진적인 도시와 주변에 덕지덕지 붙는 신도시들이 성장을 해서 결국은 한림읍까지 발전을 해야지만 이 토지가 가치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떤 호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18배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4.5배가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어떤 호재가 들어오는지 꼭 판단해가면서 이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조금 생각보다 쉬웠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좀 잘 맞추셨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주시죠. 네, 이번 모의 투자는 2007년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두 개의 토지가 여러분 앞에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는 원주에
토지고 하나는 전주에 있는 토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는 일단 토지 보상이 나오는 곳 주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혁신도시가 나오는 곳입니다. 첫 번째 원주 혁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인 그곳 아래쪽에 있는 토지 하나, 그리고 두 번째 토지조차도 내려가 보면 전주 혁신도시가 예정되어 있는 곳 아래쪽에 있는 토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2007년 당시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혁신도시가 이제 계획이 나오고 확정이 나오고 민원 해결까지 조금 해결한 다음에 토지 보상이 진행되고 있던 그러한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A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혁신도시가 예정되어 있고 토지 보상이 일어나고 있는 곳 아래쪽에 있는 계획관리지역 토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B토지 같은 경우에도 위쪽에 혁신도시가 들어가는 곳 아래쪽에 있는 계획관리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주소는 반곡 관설동이라는 그런 곳에 있는 토지이고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토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강원혁신도시 인근에 있는 그러한 토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가공단이나 공사, 관리청이 다수 위치해 있는 그러한 토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시가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면서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지목은 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전주혁신도시 마찬가지죠. 강원혁신도시고 전주혁신도시고 그 아래쪽에 있는 토지인데 또한 구시가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는 것조차 똑같습니다. 그리고 국립농업과학원을 비롯한 연구시설이 위치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계획관리지역이고 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실제로 A와 B 같은 경우에는 조건 자체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고민을 하는 상황인데요. 네, 지가는 평당 10만 원이었고요. A토지는 B토지 같은 경우에 평당 25만 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당신의 선택은 어디? 네. 자, 네. 이번 문제 둘 다 혁신도시예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비슷한 조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원주에 대해서는 좀 강합니다. 원주에 제가 원주에 보험공단이 또 있잖아요. 네. 촬영을 한 달에 한 번씩 가봤기 때문에 네. 여기가 아주 좋아졌어. 그래서 이왕이면 저는 아는 쪽을 선택하고 싶네요. 저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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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일단 그럼 시청자님은 어떤 판단을 내리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과연 결과는 오. A토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번 연속 맞추셨네요. 네, 그러네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혁신도시가 같이 들어간 입장이다. 이것은 동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에 들어간 기관들이 어떤 기관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제로 강원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 공공기관, 그러니까 공기업 다수가 입주한 상황이었고요. 공공기관, 공기업 말고도 공기업까지도 다수 입주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주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농업연구원이 다수 입주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혁신도시라는 것이 공통적인 점이고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면 입주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차익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토지 지가로 살펴보자면 10만 원에서 130만 원이 우와. 되었고요. A토지 같은 경우에는 B토지 같은 경우에 25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대략 이것은 13배가 뛰게 된 상황이었고 대략 4.5배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한 상황이었죠. 조금 더 자세히 컴퓨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네. 전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상황이긴 합니다만 내부로 들어가서 보면 혁신도시가 이렇게 농사를 짓는 혁신도시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주변에 일자리가 많이 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그리고 국립농업과학원, 그리고 국립식량과학원이라는 연구기관들이 들어오면서부터 농업과 관련된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혁신도시 주변이 많은 발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원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변에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진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실제로도 이 주변에 한국관광공사라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또한 보건복지의료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석탄공사 본사, 도로교통공단 본부, 이렇듯이 여러 가지의 영향력 있는 공공의 기관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집가 상승 여력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혁신도시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작정 두 군데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고민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 내부에 어떤 호재들이 들어오는지, 어떤 기관들이 들어오는지를 꼭 유념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A 쪽 혁신도시가 더 일자리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파급력 있는 일자리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이제 취직을 하는 그런 인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정말 같은 혁신 도시지만 순간의 선택 판단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한 평당 10만 원, 25만 원 정도였잖아요. 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모으고 모아서 한 10평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한 10평 정도만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실제로 10평으로 분할이 되어 있는 토지를 찾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단필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605평 이상으로 분할이 가능하고요. 네. 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단필지로 소유를 하고자 한다면 그 단필지로 이제 그 금액보다도 평수에 맞게 들어가는 것이 옳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 평수별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주변에 지인분들이 있으시죠. 네. 친한 지인분들끼리 모아요? 같이 지분으로 들어가는 힘을 경우도 모아서?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고, 혹은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끼리 들어가는 그러한 경우에는 10평씩 몇 분의 몇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도 충분히 존재를 할 수 있죠. 네. 대표님 저랑 어떻게 공동 투자 좀 어떻게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네, 물론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좀 만나볼까요? 문제 주시죠. 일단 첫 번째 토지 같은 경우에는 대구로 가보겠는데, 대구의 테크노폴리스, 현풍 테크노폴리스 인근에 있는 토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풍 테크노폴리스가 2006년 당시에는 계획 및 구상 단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논이었고요.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파란색 부분이 현풍 테크노폴리스가 예정되어 있는 그러한 위치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토지는 청주의 테크노폴리스, 청주 테크노폴리스 인근에 있는 논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실제적으로 이쪽 주변에 테크노폴리스 위치에 계획 및 구상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요. 두 가지 다 A 토지와 B 토지다 이제 도시 근처에서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위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화면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A 토지와 B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A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으로 현풍 테크노폴리스가 계획 및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B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으로 청주 테크노폴리스가 계획 및 구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2006년도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소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자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에 위치한 소재고요. 두 번째 B 토지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그러한 토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토지 같은 경우에는 현풍 테크노폴리스 대구 사이언스 파크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대규모 국가산업 단지가 조성될 예정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산관리 지역이면서 지목은
답이었다, 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B토지 같은 경우에는 청주 테크노폴리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 기존 산업단지 주변에 추가적으로 조성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하나 더 있고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용도 지역은 똑같이 생산관리 지역이면서 지목은 똑같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당시에 평당가를 한번 살펴보자면 A토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가 10만 원대, B토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가 25만 원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주변은 도시가 근처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평당가가 비교적 다른 입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과연 당신의 선택은 어디? 네. 그럼 MC님은 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문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둘 다 테크노폴리스예요. 근데 A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가 이제 조성이 될 건 거고 네. B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더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요게 지금. 근데 저는 그러면 오늘 다 이렇게 한 번에 몰아찍네요. 저는 그래도 평당 집가가 조금 더 쌌던 곳,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 그곳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과연 결과는 어머, 웬일이야. A토지입니다. 와.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맞았다. 맞습니다. 오늘 근데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다 맞추신 것 같아요. 이렇게 찍기빨이 좀 잘 될 때도 있네요. 투자도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구라는 도시를 먼저 살펴보면 호재가 혁신도시와 테크노폴리스 두 가지밖에 개?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수송 의료지구라는 뭐 작은 이런 개발 호재도 그 당시에는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단순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돈이 분산이 작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 테크노폴리스 인근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많네요. 호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호재가 있으면 더 좋을 것이다라고 네.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만 봐서는 B 그렇죠. 지역인데. 네. 그런데 일단 투자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투자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고민이 많아요. 한 가지의 고민만 있을 때는 하나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네. 고민이 10가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한 가지씩 분배하는 시간이 적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형태가 돼버렸냐면 복잡하고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곳, 이런 곳은 오히려 투자가 분산이 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대구라는 대도시에서 단순한 호재가 존재를 하다 보니 이게 제대로 된 호재가 아닐지라도 이렇게 투자 여력이 많이 몰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컴퓨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A토지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짜리가 190만 원이 되었고요. B토지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짜리가 130만 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토지는 19배를 성장을 할 수 있었고요. B토지 같은 경우는 대략 5배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A토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토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렇게 대구라는 도시가 구도심 속에서 점진적인 도시화를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점진적인 도시화를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른쪽에는 혁신도시와 수성의료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질 상황이었고요. 왼쪽에는 대구 테크노폴리스와 대구 사이언스파크 이렇게 해서 현풍 쪽으로 산업단지들이 들어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구 시민들은 투자를 할 만한 공간을 따져볼 때 적어도 한 3가지 정도만 축소를 시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청주를 한번 넘어가 보면 청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구도심의 상황에서 이렇게 신도심들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주변에 이렇게 산업단지가 테크노폴리스 일반 산업단지가 계획이 나오고 구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청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위쪽에 보면 오창과학 일반산업단지라든지 그리고 오송생명과학 단지라든지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보자면 아산탕정이라든지 충북혁신도시라든지 아래쪽으로는 우리가 그 유명한 세종시라든지 그리고 아래쪽으로 대덕연구단지까지. 그래서 둔산과 뭐 여러 가지 또 개발 호재들이 있었죠. 대덕연구단지에는. 그래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봤을 때 청주 시민들이 바라봐야 할 투자처가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으로 어디를 투자해야 될지 너무 고민을 했던 경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청주 테크노폴리스에 투자를 많이 안 하게 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호재가 많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급이 다르거든요. 자, 이렇게 어느 곳에 집중적으로 더 잘 투자를 해야 하느냐 이런 안목을 늘릴 수 있는 자리를 그래서 마련해 주셨죠? 예, 맞습니다. 호재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분석 능력이 필요한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준비를 했는데요. 17일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남을 가지고요. 21일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남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유스홀딩스 빌딩 5층 한국토지자산개발에서 신재민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8월 17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고요. 이어서 대구광역시 중구 명동로 333 대백프라자 10층 프라임홀에서도 신재민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8월 21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부동산 매거진은요, 한국토지자산개발의 신재민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을 상담해드리는 고민 해결 시간인데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거나 앞으로 투자 계획들 세우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분당에 거주하고 있는데 6, 7년 전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147-5, 147-14번지를 3.3제곱미터당 120만 원으로 구입했습니다. 높은 가격에 구입했다고 생각하는데 매도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향후 전망 궁금하시다고요? 네네. 네, 전문가와 의견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연결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네. 네, 이 지금 전원주택 부지로 보입니다만 네네. 이거 6, 7년 전에 구입을 하셨다고요? 네. 그때 목적이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제가 들어가서 살까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한 거였어요. 아, 들어가서 사시려고, 전원 생활을 하시려고. 네네네. 아, 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면 들어가지 않고 전세를 내주시게 됐는데, 지금 현재는 전세가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이달 말까지입니다. 이달 말까지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위치를 한번 살펴보자면 네. 우선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크게 멀지 않은 그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수도권 녹지 지역에서도 오히려 크게 멀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수도권적 영향권하고 이 양평군에 대한 영향권의 그 가운데 있는 관리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아래쪽으로 해서 고속도로가 좀 연장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화도 IC와 양평 IC가 좀 연장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전원주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고속도로가 조금 더 개통이 되게 되면 교통이 편리하게 되면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인기를 끌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이 소유하고 계신 곳은 앞으로 교통이 조금 더 원활해지는 그러한 곳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실질적으로 왼쪽, 위쪽, 그리고 오른쪽,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까지 지금 현재 전원주택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그 길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길목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괜찮은 부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지금 두 필지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보유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전원주택은 맑음이다 이렇게 이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니, 손목, 발목보다 더 중요한 길목에 딱하니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해요. 상담 결과 어떠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앞으로 보유를 하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매도하지 마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지금 투자 가능 금액이 6천만 원입니다. 은행 적금보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은행 적금보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네. 네, 6천만 원이 사실 크다면 크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좀 작다면 작을 수도 있는 금액일 텐데 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님, 네. 예, 잘 지내시죠?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칠판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조금 더 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경기를 타는 부동산이 있고요. 경기를 타지 않는 그러한 부동산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경기를 탄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리 부동산 대책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런 규제책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과거에는 11.3 부동산 정책으로 지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장 규제하기 쉬운 아파트에 대해서 규제를 살짝 했죠. 1차적으로 규제를 들어갔는데 11.3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가 안 되니까 치솟는 지가를 못 잡으니까 그다음 나온 게 6.19 부동산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차 정책으로 지가를 조금 더 누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눌리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가장 최근에 나온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조금 초강력적인 이러한 지가를 누르는 그러한 대책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실제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님이 경기를 안 타고 싶어도 경기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동산 투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것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가치 상승 여력이 충분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에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를 타지 않는 그러한 부동산 투자는 실제로 개발지 주변에 있는 이런 노른자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청자님이 적금이냐 부동산이냐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제가 이미 질문 드린 것에 대한 답변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10년 전에 실제로 어떤 투자를 하셨겠냐 이렇게 보셨을 때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부동산이라도 다 같은 부동산이 아니고 경기를 타는 것이냐 경기를 타지 않는 것이냐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지 투자는 큰 돈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목돈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는 이런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곳 주변에는 아직도 노른자 가격이 6천만 원으로도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모의 투자를 하는 계기는 뭐냐면 시청자님들께 투자의 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고스란히 잘 따라오시면서 지방에서 어떻게 알록달록하게 변하는 곳 주변에서도
호재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신다면 그것도 특히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호재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신다면 시청자님이 이런 노른자 땅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미에 거주 중입니다. 88년도에 대구광역시 동구 금강동 699-7번지를 구입했는데 구입 당시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어서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구입하실 때는 그린벨트가 아니었는데 네. 지금은 지금은 묶여버린 거예요. 잠깐만요. 그린벨트에 묶였다는 그거는 제가 들은 게 있어가지고요. 네네. 확실하게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자, 전문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네. 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시죠? 네네. 네, 좋습니다. 일단 살펴보자면, 일단 주거 지역하고 상업 지역, 공업 지역까지 그리고 녹지 지역까지는 도시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녹지 지역이란 것은 지금 현재 도시 지역에 속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린벨트라는 것은 시골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시골 지역의 용도 지역은 관리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농림 지역이라든지 물론 자연환경 보호 지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시골 지역이 있는데 그린벨트는 어디에만 들어갈 수 있느냐면 이 녹지 지역에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과거에는 그린벨트가 아니었는데 네. 지금은 그린벨트다. 이 그린벨트다라는 얘기는 과거에는 시골 토지였는데 지금 현재는 도시의 토지로 편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는데 대구라는 도시 자체가 과거에는 이렇게 구도심 내부로만 발전을 많이 했던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신도심들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신도심들이 만들어져 나가고 가장 최근에 이슈가 있는 조금 전에 제가 강의도 했었던 테크노폴리스라든지 이렇게 대구 사이언스 파크까지 이렇게 신도심들이 주변으로 만들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곳은 과거에 뭐 반야월 인근에 있는 그러한 토지였는데요. 과거의 반야월은 진짜 시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토지였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죠? 혁신도시가 들어가면서 와. 이 도시가 유라라든지 이런 신도시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 주변의 토지 가치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상대 농지랑 절대 농지로 구분을 했었던 토지이지만 그게 상대 농지가 준농림이 되었다가 관리 지역이 되었고 절대 농지였지만 농림 지역으로 돼야만 마땅하지만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되면서 이게 녹지가 되면서 그린벨트가 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청자님이 이 토지로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아 이런 얘기고 이 토지는 맑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상담 받아보셨는데 좀 결과 어떠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만족합니다. 아우, 좀 속이 후련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유하면 괜찮다고 하니까 희망 잃지 마세요. 네. 다음에 세미나 할 때 참석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양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들 만나봤는데요. 토지에게도 이렇게 애정과 관심을 주면 그 토지들을 또 돈으로 이렇게 보답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런데 전화 상담보다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상담 받으실 수 있죠? 계속해서 세미나 일정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유스홀딩스 빌딩 5층 한국토지자산개발에서 신재민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8월 17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고요. 이어서 대구광역시 중구 명동로 333 대백프라자 10층 프라임홀에서도 신재민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8월 21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 026-223-9988번으로 접수된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에 거주 중이고 1, 2주 전에 대구 북구 침산동 쌍용 예가 2차 112제곱미터를 거주 목적으로 계약했습니다. 향후 전망이 어떨지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거주 목적으로, 아이고, 1, 2주 전에 최근에 계약하셨어요? 예. 그러면 계약하실 때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좀 충분히 알아보고 계약하신 거 아니세요? 아, 하긴 해도 네네. 또 참 또 그러네야. 그래가고 또 음. 방송을 또 보니까 하도 궁금하고 또, 네. 또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 그쵸. 문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에게 자세한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시죠? 예. 좋습니다. 예. 1, 2주 전에 계약을 하셨다고요? 예. 실제로 예. 근데 오늘따라 대구에서 전화가 엄청 많이 걸려오네요. 대구를 볼 때는 발전 방향을 이제 지금 현재 도심 내부로 보자면 외부가 아닌 도심 내부로 보자면 북구와 동구가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한 1, 2년 전부터 발전이 되고 있었죠. 예. 그 상황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쌍용예가 2차.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위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북구와 동구가 발전하는 방향 속에 있는 거라서 오히려 상승 기운을 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예. 세대 수가 작다라는 거예요. 2013년 9월 준공 당시에 657세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건데 예. 이 주변에는 대단히 아파트, 이마트 근처로 해서 대단히 아파트가 엄청 많이 들어온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성북교 교차로 인근에 있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외곽 지역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이 외곽 지역이라도 안 오르냐? 그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르게 되면 이마트 인근에 있는 것은 예를 좀 큰 격차를 두고 설명을 좀 예로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10억짜리가 15억이 되고 예. 1억짜리가 1억 5천이 되면 네. 10억짜리가 15억이 된 건 5억이 오른 것이고 1억짜리가 1억 5천이 되면 5천이 오른 거예요. 네. 그게 다르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 북구의 아파트는 대부분 흐름을 같이 하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네. 10억이 15억이 되는 것도 어차피 150% 오른 것이고 네. 1억이 1억 5천 된 것도 어차피 150% 오른 것이거든요. 예. 똑같은 배수로 오른 것인데 조금 더 큰 사이즈만 더 많이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아파트는 조금 더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이 북구 아파트들 흐름을 똑같이 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에는 가장 예. 최근에 좀 많이 오른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최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답보 상태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동안은 잠시 주춤주춤 할 수는 있겠는데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그래도 맑음의 그러한 아파트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로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상담 결과가 좋아서 다행입니다. 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인 소개로 15년 전 비싸게 강원도 양양군 강연면 중복리 산 43-1을 구입했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인 소개로 비싸게 구입을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왜 이렇게 비싸게 사신 거예요?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그렇게 없이? 샀는데 하고 나니까 네. 뭐 그 땅이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땅이어서요. 아이고,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전문가와 상담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네네. 네. 이 토지를 15년 전에 구입을 하셨습니까? 네네. 그러면 네. 지금 현재 이 산의 묘는 누구 묘일까요? 그거 잘 몰라요. 아, 누군지 모르는 묘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네네.
산 같은 경우에는 묘가 존재를 하는데 누구의 묘인지를 모르게 되면 이 또한 분묘기지권이라는 그런 것에 또 저촉이 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데 네네. 실제로 이러한 묘를 나중에 이제 국가에 얘기를 해서 조금 네. 뭐 주인을 찾아주는 그러한 네. 일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실제로 이 산만을 봤을 때 네. 왼쪽 위로는 국어가 붙어 있는 상황이고 오른쪽으로는 도로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활용도를 조금 더 고려를 해보거나 네네. 혹은 다른 부동산으로 조금 갈아타는 전략이 조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주변으로 알록달록한 것이 오히려 멀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속초나 아니면 위쪽으로 뭐 가족 호텔이나 설악 파크 뭐 이런 켄싱턴 스타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조금 거리상으로는 조금 멀리 있는 그러한 네. 토지이기 때문에 이 네네.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는 자그마한 그런 야산이기 때문에 네네. 활용도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든가 혹은 다른 부동산으로 조금 갈아타는 전략을 한번 취해 보시는 것이 제일 좋다. 그게 무슨 이렇게. 얘기예요? 다른 부동산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부동산을 매도를 하게 되면 현금을 보유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네네네. 인플레이션에 저항하지 못하는 힘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오히려 부동산을 매도를 하고 또 다른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그 전략을 한번 취해 보시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토지는 약간 구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 지금 상담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네네. 구름 뒤에 맑음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죠. 네. 사실 누구의 것인지도 모르는 묘지도 있고 네. 이래저래 조금 좀 난감하고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네. 결과도 조금 좀 속 시원하지는 않는데 네. 네. 자,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은 매도를 타이밍이 그럼 지금 당장 매도를 하는 게 좀 좋을지. 일단 매도를 한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뭐 매도가 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이 인근에 있는 부동산들에게 좀 여러 군데 좀 매물을 네. 내놓으시게 되면 그 네네. 언제든 그 땅은 항상 주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네. 그 주인이 나타날 때 또 좋은 가격에 또 매도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네. 지금까지도 기다려 오셨지만 네네. 앞으로도 더 기다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님을 지금이라도 딱 구해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오히려 이 계기를 삼아서 오히려 네네. 정확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을 꼭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요,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시간 여행 떠나보셨습니다. 어떻게 유익한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당부에 한 말씀 좀 남겨주시죠. 네, 오늘 신재민의 부동산 여행에서 모의 투자 결론이 무엇이냐면 개발이라고 해서 다 같은 개발이 아니다. 개발에도 급이 급이 있다. 다르게, 급이 다르다.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급을 파악을 하는 데서는 이제 그 내부에 어떤 기관들이 들어가는지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지 면밀한 분석을 이제 하셔야 정확한 호재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동산 전문가가 계시는 거겠죠? 자, 부동산 매거진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